미래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로 풍력 발전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지구를 살리는 기업을 꿈꾸는 장주영 VHEM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3년 만에 우리 내외 방송을 다시 방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반가움을 전해주실 수 있나요? 뵈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만나서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아주 기쁩니다. 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는 풍력 발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풍력 발전기는 그동안 지구상에서 없던 모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이 풍력기에 가지고 있는 많은 단점들을 보완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풍력에는 수직적 풍력기가 있고 수평식 풍력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주 보셨던 그 모양은 수평식 풍력기인데 이 수직적 풍력기는 단순하면서도 효과는 있지만 단점이 많았고 그다음에 극복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일에 중점을 둬서 개발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VHEM에서 오직 한국의 기술력만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독자적인 그 특허 기술은 어떤 건가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회오리식 수직형 풍차입니다. 이 회오리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멀리서 불어올 때는 약하게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이 풍력 기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속도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바람이 그 기계 속으로 들어와서 바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도록 그 날개를 달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속도의 배만 늘어도 전기는 8배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조금만 바람이 세도록만 하는 장치가 옆에 붙게 되면 그동안에 이걸 자연 바람의 힘으로 만들 수 없었던 모양을 이걸 만들어서 해놨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불어오는 바람을 정폭시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정폭시키는 과정에서는 바람의 밀도가 높아져야 돼요. 좀 더 강해지려면 그래서 그것이 조금 높아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2배, 3배, 3배 이렇게 높아지니까 3배만 높아진다고 하면 전기는 27배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특징을 가진 게 이 풍력기의 그 특허 내용이에요. 엄청 효율적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인정을 받았다고 보는 거죠. 다른 분들한테서. 그러면 이렇게 생산된 에너지는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나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 단점을 보강하는 일에 있어서 풍력기라고 하는 건 날개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 제곱에 비례해서 에너지가 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수직형 풍차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뭔가 하면 키울 수 없었다는 게 그게 단점이었어요. 왜 키울 수 없는가 하면 수평식 풍차는 100m씩 이렇게 긴 50m나 되는 긴 날개들을 양쪽으로 이렇게 붙여서라도 크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돼 있지만 이 수직형 풍차는 크게 만들면 그 안에 베어링이 그 무게를 지탱할 수가 없어요. 돌아갈 때.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없었던 게 지금까지의 스토리였어요. 근데 이 기계는 베어링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돌아가는 물체가 자기 부상하는 형태로 돌기 때문에
프리 베어링의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키울 수 있고 브레이드의 크기를 더 넓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 문제들을 극복했던 것이 이것이 다른 것과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에너지가 전달되는 중심축은 위쪽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스타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달려 있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 그 힘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게 돌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뜨면서 위에 붙들고 있는 힘을 줄여주니까 그게 그 마모율이 굉장히 낮아져서 그다음에 그동안에 그 베어링이 가졌던 그 로딩의 무게를 줄여줌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말하자면 그 AS를 하지 않고더라도 이게 돌아갈 수 있는 기계로 만들었다는 게 특징이죠. 부품이 살짝 뜨니까 그 부딪히는 면적이 줄어서 그만큼 마모율이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위에 이제 그 위쪽에 우리가 보통 보면 긴 지렛대가 있으면 네. 지구도 들 수 있다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요 기계가 위쪽에 그 지렛대 역할을 하는 스프링이 들어 있어요. 그 우리가 지렛대처럼 길게는 열 수 없으니까 스프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이어서 받쳐놨기 때문에 위에 있는 베어링이 그걸 잡았다고 할지라도 가벼워졌고 그리고 돌면서 자기 부상을 또 하니까 훨씬 가벼워졌죠. 네. 그러니까 마모율이 적어지는 거죠. 우리 대표님께서 3년 전과에 비교했을 때 현재 VHEM은 어떤 점이 또 달라졌나요? 여러 인식하고 있는 주변의 분들이 많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네.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사가 모양새를 좀 바꾸고 그다음에 시스템도 조금 바꿔서 협력하는 인원도 보충하고 그렇게 해서 지구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시 정비를 했다고 보는 게 그때하고 지금의 좀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정비를 또 하고 오셨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 풍력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얻으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이 풍력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우리 그 생산하는 그 과정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릴 때 파랑개비 같은 걸 돌려봐서 알지만 바람 앞에 돌아가는 물체는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단순해야 되고 너무 많은 경비가 들어가도 안 돼요. 그렇지만 아주 가깝게 누구나 쉽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풍력기가 돼야 우리가 재정을 지금 보통 이제 그 태양광이나 수평식 풍차가 들어가는 그런 금액에 한 20분의 1만 사용해도 똑같은 양의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좋지 않겠어요? 네, 좋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특성을 가졌다고 보면 되죠. 예. 태양광보다 20분의 1 경비가 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전기를 일으키는 신재생 에너지 기기보다도 한 20분의 1로 들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수평식 풍차가 돌아가는 그 산악지대나 해변가를 보게 되면 굉장히 넓게 번져 있어요, 그게. 네. 근데 그 땅의 면적으로 따지면 한 30분의 1 정도만 가지고라도 같은 그 에너지의 양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다음에 기간적으로도 에너지 단지를 만들게 되면 한 5년 이상 이렇게 걸리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걸리지 5년이면 벌써 60개월 아닙니까? 그렇죠. 60개월인데 한 달 만에도 해결하고 왜냐하면 장소가 적게 차지하니까 한 60분의 1로 기간도 단축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그 장소를 절약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통 이 풍력 발전기는 어디에 설치가 되나요? 우리가 바람이 많은 곳에서 불게 되면
바람이 없는 데서 하루 종일 세워놓는 것보다도 훨씬 효과적이 되죠.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단지 형태로 이렇게 아주 세울 수 있으니까 그 해변가에 세워놓으면 또 해변가에서 나는 소음이라든지 또 산에다 세우게 되면 산을 훼손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장소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30분의 1 정도로 적은 장소에도 같은 메가와트급의 전류를 생산할 수 있을 만큼의 단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바람이 있다고 하면 바다에서나 육지에서나 그 다음에 공해상에서도 우리가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공해상에 바다가 깊어서 세우기 어렵지만 저희들은 이 바지선처럼 이렇게 그 위에다가 설치해도 안전하게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울 수 있는 위치는 지구상의 바다면은 어디든지 세울 수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죠. 예. 바닷가에 세우는 거기 때문에 주택가 주변에서도 뭐 소음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이 바다의 공해상에서 만약에 세워서 돌릴 수 있다 그러면 태풍과 같이 불어오는 그 태풍의 속도를 보면 보통 그 핵 주변은 250km, 300km의 시간당 속도로 바람이 불게 돼요. 네. 근데 거기는 파도의 높이가 한 15m 정도 이렇게 높이 되니까 위험하지만 요즘에 이제 인터넷과 기계적으로 보면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를 방향을 알 수 있으니까 그 핵심 바람이 부는 데서 200km만 떨어지면 네. 초속 10m의 바람이 계속 붑니다. 그리고 파도의 높이도 한 뭐 1.5m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따라가면서 계속 우리가 에너지를 수집한다고 하면 24시간 수집할 수 있는 거거든요. 24시간 수집하는 거하고 보통 이렇게 평지에다가 어디 고정해가지고 4시간 바람이 있다고 해서 거기 세워놓는 그 정도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바람의 세기가 8배의 에너지가 모이는데 그 좋은 곳에다가 조금만 한 달 세워놓으면 뭐 다른 데서 5년 세워놓는 것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모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의 많은 문제들은 바다에 세우게 되면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데 이거는 바다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수소로 전환해서 그 수소를 탱크에다 저장하게 되니까 그 케이블이 필요 없죠. 케이블이 필요 없으니까 요즘에 한국의 기술이 좋아져서 수소를 압축하는 기술도 있고 그리고 수소를 액화수소로 만드는 기술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액화수소로 만들면 그 액화된 그 물체만 파이프로 옆에 실어서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어떤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풍력기는 많은 지구에 있는 기후 변화로 오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에 가장 좋은 어떤 수단이 되지 않겠느냐. 뿐만 아니라 이것이 대한민국의 특허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풍력기들은 외국의 특허가 난 것을 우리가 가져다가 쓰니까 거기에 대한 폐단이 있지만 이것은 그런 면에서도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네, 아주 훌륭한 기술입니다. 예. 대표님께서 2020년에 장영실 국제과학문화상 시상식에서 자연에너지 부문 개발 대상을 받으셨어요. 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예, 그때도 에너지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제가 이제 그 특허를 받은 후에 바로 그 상을 받았는데 기술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것이 인정이 돼서 그때 장영실 상을 받게 됐는데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기계를 만들고 하는 일에 저희들이 좀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돼서 그 장영실 상을 받고
그 후에 또 주변에 많은 호응들이 있어서 좋은 효과를 가져오게 됐죠. 네.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기술이 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또 갖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들은 이거를 아까 제도 말씀드렸지만 풍력 기계라고 하는 거는 너무 복잡해도 안 되고 또 너무 거창해도 안 돼요. 말하자면 요즘에 이제 아까 제가 산악 같은데 이렇게 풍력기를 세우기 위해서 산을 이렇게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일들이 커지고 그다음에 큰 그 장비를 옮기려다가 보니까 도로 사정이나 이 모든 것들을 설치하게 되니까 어쨌든 변화가 많이 줘야 되는 부분인데 큰 부품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분해해 가지고라도 어디에나 싣고 갈 수 있고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풍력기보다도 세우고 그다음에 옮겨가서 설치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께서 그동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힘을 모은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구상에서 인류가 해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화해하는 일이 가장 참 중요합니다. 또 화해가 되면 열정을 낼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건 우리 삶 속에 큰 보람이 되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이 화합해서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그 힘이 있다고 하면 도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구에 당면한 문제를 다시 논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화합한다고 하고 화목하고 열정을 낸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에너지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큰 힘을 갖게 되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엔 유승진 회장님과 함께 VHEM의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VHM 회장을 맡고 있는 유승진입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제일 중점을 두고서 거기에 뭔가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자 해서 탄생된 회사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네, 그렇군요.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VHEM의 운영 시스템이 궁금한데요.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물론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은 회사는 경제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풍력 발전 시장이 2050년에 6천조 시장을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6천조 시장. 그 시장에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어떤 대안으로 그래서 그 폭에서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제 발전기가 생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큰 어떤 트렌드에 맞는 그 시장을 진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뭐냐면 전문 경영화가 중요하겠다. 운영을 하는데도 전문 운영 회사를 별도로 운영을 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처음부터 중앙관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중앙 관제 시스템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발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될 것을 우리 기계를 가지고 발전 사업을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텝 시스템으로 저희가 다 중앙관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안정화라든가 안전성,
아니면 그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아까 그 기업을 운영하려면 경제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저비용 고효율 운영이 되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지금 태양열 에너지라든가 기존에 있는 풍력 발전기 시설에 대비하여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설치 비용이거든요. 설치 비용은 반값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설치를 해놓고 생산성인데 저희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는 바람의 그 속도가 한 3, 4m 정도만 되더라도 가동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생산량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저 비용을 가지고 고생산을 한다는 얘기는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그건 굉장히 그 경제성이 높은 어떤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생산 시설비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른 친환경 에너지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더 그런 이득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 계산 방식으로 한다면 한 150%에서 200% 정도의 어떤 그 경제성이 다릅니다. 근데 실은 지금의 초입이기 때문에 그런 농도지 실은 저희가 이걸 가지고 한 3년, 5년 동안 우리가 목표 1차 목표가 2030년까지 가면 그 비용은 훨씬 더 절감할 수 있고 생산량은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재질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으로 성능 향상까지 간다면 훨씬 더 고효율 생산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랄 수 있는 어떤 그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생산된 에너지를 혹시 뭐 가정집이나 아니면 공장 같은 데 보내기 위해서는 비용이 또 들지 않을까요? 그런 건 이제 송배선에 관련된 것은 저희 회사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한전이나 이제 이런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해당되는 어떤 부분인데 경제성이 높다는 얘기는 그런 데의 비용을 저희도 일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시스템인데요. 네네. 그러면 우리 미래 에너지 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또 있나요? 저희는 저희가 지금 현재 출발을 해서 이런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선을 보이지만 이 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업은 기존에 지금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태양열 사업이든 기존의 풍력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저희 것을 같이 겸용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는데 굉장히 지금 우리는 그쪽으로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이런 어떤 발전 사업을 하는 필요한 어떤 부분이 뭐냐면 뭐 좀 다 알고 있지만 알리백이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국내에서만도 한 25개 이상의 회사들이 참여를 하고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같은 발전기로 생산량을 높이고 간다면 그런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든가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발전시설을 갖춰서 거기서 원가를 절감한 신재생 에너지를 갖고 생산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2023년만 하더라도 정말 탄소세를 무슨 한 1조 원 가까이를 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30년 가면은 뭐 2조 이상의 어떤 탄소세를 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예상치로 지금 잡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뭐냐면 탄소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 가지고는 우리 발전기가 엄청난 역할을 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그 다른 나라에서는 핵 발전기나 뭐 그런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핵 발전기는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에너지로 이제 돌리는 추세인데 그래서 우리 VHEM의 풍력 발전기가 어떤 기여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원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지만 실은 그 원전의 생산 원가보다도 실은 저희 발전기 원가가 더 적게 나옵니다. 네. 지금 현재는 태양열 그 발전 원가라든가 아니면 풍력 발전 원가보다
그 원자력이 지금 저렴합니다만은 저희 기계를 설치해서 생산했을 때는 실은 그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정말 그 그린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의 이 풍력 발전기로 했을 때는 원전이나 타 발전 시설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하고의 그 비용에 대비해서는 월등하게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 기술이 뻗어나가길 바라겠고요.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100% 독자적인 우리 기술로 만들었다는 데서 굉장히 자부심과 또 이런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글로벌하게 지금 이것은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나라만이 필요한 어떤 부분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필요한 어떤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그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1,000개 정도의 진행만 하면 바로 동남아시아 쪽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뉴질랜드 쪽에 실증단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빠른 시간 내에 선을 보여서 우리의 우수성을 좀 널리 펼쳐나가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장주영 VHEM 대표님과 유승진 회장님과 함께 풍력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된 특허 기술이 지구와 우리 미래를 살리는 지름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